왜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까요? 왜 어떤 분은 60대부터 검버섯이 퍼져나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옅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검버섯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검버섯을 부르는 일상 속 숨겨진 습관들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연구소에서 실제로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훨씬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피부 나이를 10년은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자주 오시던 김영자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김영자 어르신은 손등과 얼굴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연구소에 오셨을 때도 박사님,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신 후에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3분 안에 보습을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등의 검버섯이 한결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건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관리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검버섯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거든요. 그런데 햇볕은 멜라닌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해서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검버섯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이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제가 만난 최미자 69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으시다가 60대에 들어서 손등에 얼룩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후회하시면서 차단제를 챙겨 바르기 시작하셨죠. 흐린 날에도 SPF 30 이상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내에 있어도 유리창 너머로 자외선이 침투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차단제를 챙겨 바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특히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를 과도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일본 노아 피부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자극적인 세안제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색소 침착이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거든요. 이종환 72세님 같은 경우에는 강한 비누로 하루 3번씩 씻으셨는데 얼굴이 점점 거칠어지고 얼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극 세안제로 바꾸고 하루 2번만 세안하도록 권해드렸어요. 세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혹시 아직도 세안할 때 뽀득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세안법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이에요. 기름지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피부 산화를 촉진해서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견과류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색소 침착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박정순 68세님은 달콤한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단 음식을 줄이고 시금치와 당근을 자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 달 만에 피부가 한결 맑아지더라고요. 매일 녹색 채소를 한 접시씩 드시고 당근 주스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당근은 하루 2개 이상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색깔의 음식들이 올라와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네 번째는 수분 부족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면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얼룩이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1.5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한 그룹의 피부톤이 훨씬 더 균일했어요. 수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상호 70세님은 원래 물을 거의 안 마시셨어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고 검버섯도 더 진해 보였죠. 그런데 하루에 6컵 이상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피부톤이 눈에 띄게 회복되더라고요. 물을 자주 마시시고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을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물을 몇 컵이나 드셨나요? 지금이라도 물 한 잔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세포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검버섯이 더 심해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서울대 노화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년층이 피부 노화 지표에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였어요. 운동이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김옥자 75세님은 매일 20분씩 동네를 걸으면서 얼굴이 한결 환해지셨어요.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고 손가락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운동 후에는 반드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챙기셔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독일 피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색소 침착 완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게 확인됐어요. 마음의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정미선 66세님은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서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피부도 따라서 좋아지더라고요. 명상이나 심호흡,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면증이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니까 수면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하신가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피부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우리 피부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몬 꿀팩을 추천하고 싶어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멜라닌 억제와 각질 제거에 정말 좋거든요. 레몬즙과 꿀, 그리고 밀가루를 섞어서 얼굴에 15분 정도 올려두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보세요. 다만 레몬팩을 사용하신 후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예요. 감광성 때문에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레몬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녹두팩이에요. 녹두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피부 진정과 색소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피부 관리에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녹두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우유와 꿀을 섞어서 얼굴에 20분 정도 올려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녹두 알갱이가 크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곱게 갈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집에 남은 녹두가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예요. 아까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살리실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색소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매번 새 껍질을 사용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드시고 버리던 바나나 껍질 오늘부터 활용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시금치 섭취를 권해드려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록소와 각종 비타민들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피부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너무 오래 데치지 마세요.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 후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곁들여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져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 어떠세요?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한결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호두 섭취예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비타민 E가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피부에 좋아요. 아침에 요거트에 호두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은데 하루에 30지 이상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대략 호두 56개 정도가 적당해요. 내일 아침 식탁에 호두 한 줌 올려 두실래요? 작은 습관이지만 피부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보습이에요.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보습과 재생에 탁월해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2방울 정도 손에 발라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끈적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시고요. 세안 후 3분 황금 시간을 지키고 계신가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운동을 권해드려요. 손가락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특히 손등의 검버섯에 도움이 돼요. 손가락을 서로 맞대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깍지를 껴서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거든요. 다만 운동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해요.
TV 보실 때 손가락도 함께 움직여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손등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말 꼭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검버섯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들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세안 습관과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분 부족,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든다면 반대로 올바른 보습과 꾸준한 자외선 차단, 항산화 음식 섭취와 충분한 수분 공급,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피부를 맑게 되돌려줍니다. 특히 레몬 꿀팩이나 녹두팩, 바나나 껍질 마사지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관리법들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시금치와 호두 같은 영양 가득한 음식들도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요.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비싼 시술이나 화학적인 제품보다는 꾸준한 생활 관리가 훨씬 오래가는 효과를 준다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렵다면 저는 단 하나만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아침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안 직후 3분이 피부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반감돼요. 반대로 이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피부 나이를 10년은 늦출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시작하셨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바로 이 3분 보습 습관이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이거든요.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듯이 없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 쉬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팩이나 마사지는 화학 성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이나 레몬, 녹두 같은 재료들은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달은 지켜보세요. 피부 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주기가 28일 정도이니까 진짜 변화를 보려면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주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보다 무서운 거친 각질을 없애는 3가지 집콕 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